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장에서 있었던 믿기 힘든 광경에 많은 분들이 적잖은 당혹감과 실망감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결의 논의가 한창이던 의총장을 찾아 다시 한번 이준석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틀을 쉬고 나온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대표 문제는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에 방점을 찍어 국회의원들에게 이준석 처리 문제를 넘겼고 사실상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정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또 후보 본인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는 것보다 여러모로 의원들에게 이준석 처리 문제를 맡기는 게 모양새도 좋을 것 같았고 파장도 적겠거니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또 전날 초선 재선 중진 모임에서 이준석에 대한 성토, 강경한 발언들이 나왔고 기존의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모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사퇴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까지는 아니겠지만 하태경을 비롯한 바른정당 계열 의원 몇몇만 빼고는 사퇴 결의안이 무난히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만약 이게 어렵다면 최소한 이준석의 공식적인 사과가 공식 발표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정도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제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이를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뒤쯤 윤석열 후보가 의총장을 찾아 이준석과 화해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더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 굳이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네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어제 여러분께서 달아주신 약 5,000개 정도의 댓글들을 어젯밤 꼼꼼히 빠짐없이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써주신 댓글엔 당혹감, 배신감, 절망감, 분노를 표출하신 분들 또 심지어 포기한다는 분들, 안철수로 갈아타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을 읽으며 제가 단박에 느낄 수 있었던 건 이준석에 대한 분노가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이걸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밖에도 국민의힘 지도부 또는 의원들 또는 국민의힘 정당 자체에 염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건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보여준 리더십에 대한 실망 그리고 이준석을 품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우려 그리고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질 부족 아마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 많았는데요. 오늘 공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36%,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6%,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3주 전인 작년 12월 17일 발표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요. 안철수 후보는 5%에서 15%, 10%포인트 상승하며 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9% 하락, 이재명 후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수층 일부와 중도층 일부가 안철수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건 국민의힘의 대혼돈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30%대 중반에 머물며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다행인 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율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는 와중에도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응답률이 여전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2달 대선의 승패는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이곳 저곳으로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결집될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영향력과 체급이 커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대등한 수준까지 가고 그로 인해 보수 표심이 최대한 분산되게 만드는 것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난 5월 대선에서 보수 표심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으로 분산돼 문재인이 당선된 것처럼 말이죠. 그때도 유승민을 빼고서라도 홍준표, 안철수의 득표율을 합치면 문재인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죠.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이 두 사람의 후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안철수의 지지율이 3%대에 머물던 때는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 하락분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 투표율까지 몇 번의 변곡점을 필연적으로 맞게 됩니다. 저는 그 몇 번의 변곡점 중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지금이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이에 실망한 유권자들, 이를 반기는 유권자들 표심에 대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3, 4일 정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 주 초반쯤 어떤 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지표로 나타나기 전에 제가 피부로 느끼고 또 체감하는 것은 일단 집토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토끼들이란 탄핵과 같은 광풍 속에서도 보수 우파를 지탱하고 있던 주축들, 오랜 시간 풍파 속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왔던 집토끼들, 바로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런 분들, 즉 자신의 지지율을 단단히 바치고 있던 집토끼들을 그간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김종인 기조에 발맞춰 또 이준석 기조에 발맞춰 중도 또는 호남에 많은 신경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지지율을 단단히 바치고 있던 보수우파 민심을 다독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죠. 그 빈 공간, 그 허점을 안철수 후보가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안철수 후보가 가장 먼저 한 게 대구에 내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달라며 길거리 피켓 시위를 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보수파들은 그간 안철수 후보를 보수라는 범주에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이 중도라는 점도 있지만 과거 큰 선거 때마다 출마와 후보 단일화를 통해 우리 보수 진영에 큰 해악을 끼친 전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난 4.7 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와의 단일화로 승리한 이후로 일각에선 안철수 후보를 보수파 범주에 넣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넘나들 수 있는 유권자들이 예전보다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다수의 보수파 민심에 반하는 이준석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보인 것입니다. 이게 과연 민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준석이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준석이 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즉 윤핵관 거리며 선대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방송 라디오에 나가 내부 총질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화살은 윤석열 후보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번 저런 애를 또 끌어안더니 결국 또 이 난장판이 또 재현되는구나,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준석을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은 만들어지겠지만 그때 너무 늦은 후회가 되고 말겠죠. 어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시고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재명만은 꼭 막아야 한다라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함께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